안녕하세요.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장마철이죠. 비가 좀 많이 오고요. 지난주에 뭐 영상을 조금 뭐 외근 갔다 오고 뭐 멀리 외근 갔다 온 거랑 뭐 영상 올릴 게 없어가지고 딱히 뭐 생각나는 게 없어서 뭐 이상한 거 제 개인 뭐 처가 때 깐 거 그런 거 올렸는데 뭐 어차피 뭐 조금 주제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참 뭔가를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걸 올렸는데 뭐 어차피 뭐 조회수도 제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뭐 얘기해 볼 걸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나는 듯 하다가 한번 올려볼까. 예전에 이제 적어놓은 주제인데 물류 플랫폼이나 가격 비교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요즘 좀 타이밍도 좋은 게 요즘 좀 운임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판 연락도 없는 파트너들, 특히 인도 쪽 이쪽 파트너 쪽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운임 달라 스페이스 없냐 뭐 20대 30대 그런 연락이 많이 오는데 사실 대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뭐 멋모르고 영업하고 신입 때는 뭐 나갔겠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답변 자체를 나가진 않습니다. 바로 휴지통 행위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거래처들을 일단 잘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연락도 하나도 없다가 자기들 필요할 때 연락 오거나 아니면 정말 운임 수집, 그러니까 운임을 받아가지고 비교하려는 그런 목적이라면 사실 답변을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게 그 국내 화주였는데 좀 큰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CIF 뭐 SL이라던가 간단한 항공운임 그런 거야 물어봐도 계속 나갈 수 있죠.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DAP나 DDP, 뭐 EX웍 수입으론 그런 거를 막 물어보게 되면은 뭐 몇 번 물어보고 한 번 정도 진행하면 괜찮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파트너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현지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도착지 비용은 파트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물어만 보니까 또 이게 쉬운 견적이 아니에요. 뭐 사이즈도 좀 특이하고 막 알아봐야 되는 견적이라 그냥 뭐 이렇게 운송비 좀 알아보고 줄 수 있는 그런 견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 대여섯 번 그렇게 그 화주 거 하다가 유럽 쪽 파트너였는데 몇 번 물어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답변 아예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정은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똥개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조금 물량이 있는 파트너 같아서 중국 파트너였는데 답변을 굉장히 성실하게 나왔어요. 베트남 파트너 한 명 있었고 정말 오더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파트너들 뭐 얘기 할 말은 있겠죠. 운임이 더 싼 데가 있었다. 근데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후부터는 한 두세 번 정도 답변 나가고 특별히 반응이나 오더 없으면 그다음부터 잘 안 나갑니다, 견적을. 왜냐면 일단 우리도 9시부터 6시까지 한국 시간으로 뭐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 시간 동안 또 저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이니까 영업도 해야 되고 밖에 나가다 외근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주면서 같이 하면서 뭐 견적을 물어보는가 그런 게 아니면은 좀 힘들죠. 예, 힘들고 하다못해 핸들링 비용을 주던가 또 그런 것도 아니면서 저는 심지어 그런 적도 있어요. 정말 이 파트너한테 물어보기 힘들고 좀 이 파트너한테만 물어봐야 될 상황인데 오더는 나오기 힘들면 핸들링 차지 청구해라. 그냥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근데 저쪽 파트너 할 말이 일도 없는데 어카운트 오픈해가지고 핸들링 또 청구하기도 그렇다. 근데 그 얘기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미안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운임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뭐 사실상 준 코로나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롱비치 미국 롱비치만 하더라도 다 칠판전불되고 뭐 뉴욕 동북 쪽은 이미 만불 넘어섰고 남미야 뭐 만불 훨씬 넘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여하튼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이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할 텐데 이제 컨테이너 자체가 안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수입 운임도 엄청 올라가지고 저도 이제 중국 수입하는 거 마진이 많이 깎였는데 하여튼 힘든 시기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올해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코로나 때처럼 뭐 막말로 1, 2년 가면은 정말 큰일인데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거고 다음 편에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랑 물류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물류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회사 이름을 말하기 그렇지만
트레이드 어쩌고 링크 뭐 그런 데는 되게 생긴 걸로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미 10년 넘었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포딩 회사들한 견적을 받아서 경쟁력 있는 운임을 화주한테 수주 수입 회사한테 주겠다. 뭐 그런 게 일단은 뭐 그건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이런 플랫폼 회사들의 시초는 포딩이 아니라 IT 쪽이죠. IT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요런 게 유행하다 보니까 투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광고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크게는 투자 목적이랑 그리고 물류를 이용한 어떤 쿠팡과 같은 플랫폼으로 크려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광고도 묻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니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홍보 목적으로 만든, 대기업이야 뭐 돈이 많으니까, 대기업 계열사 물류회사들은 돈이 있으니까 홍보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일단은 지금까지 시장에서의 반응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왜냐하면은 뭐 주변에 플랫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도 웹사이트 보거나 광고 뭐 이런 그런 광고 많이 하더라고. 플랫폼 광고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시장이 좀 있으니까 많이 회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랫폼 회사들이 몇 개의 그 포딩 회사랑 뭐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이제 화주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제 운임이 제일 저렴한 게 아니라고. 어딘가는 더 저렴한 운임이 있을 거라고. 근데 사실 운임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지만, 담당자가 바쁘고 자기가 뭐 더 싼 데 알아본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 더 주는 거 아니면 자기가 편하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또 정상이고. 근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대표이사나 좀 뭐 아니면 큰 회사는 작은 회사든 좋은 레이트나 좋은 가격에 대한 압박이 있고, 위에서 그런 게 주문이 오면 당연히 담당자들은 알아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위에서 시키니까. 제일 저렴한 데로 알아보고. 근데 요즘 같은 시기는 참 힘든 게, 특히 FCL은 지금 운임이 2주 단위로 바뀌고 있는데, 스페이스는 뭐 당장 내일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FCL이. 뭐 최소한 2주 전에는 잡아야 되는데, 그럼 또 운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뭐냐 하면은, 운임을 보고 스페이스 선택한 다음에 컨펌 부킹을 한 다음에 컨펌을 선사해서 받는 건데, 이 프로세스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운임을 보고 하려면 이미 2주가 지났고, 아니면 결국 운임을 안 보고 일단 선부킹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화주들은 다 정상적인 게 당연한 거지만 운임을 보고서 스케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부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 거죠, 이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음 달 거를 8월 초 걸 부킹을 하려면은 운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거죠. 계속 오르는 마켓이니까. 그러니까 화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죠. 무조건 운임 오를 걸 감안하고 부킹을 해야 되니까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선사들에서는 당연히 어쩔 수 없다고, 스페이스 없다고, 7월달은 스페이스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든데, 무슨 얘기를 또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운임이 플랫폼 회사를 쓴다고 그래서 본인이 이 회사가 화주사가 전국에서 제일 싼 운임을 쓴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 플랫폼 회사에서도 정해진 포워딩을 쓰고 있을 테고, 그 중에 제일 뭐 싼 거 같이 보이는, 실제로 전국에서 제일 싼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저렴해 보이는 운임을 던져주는 거를 이제 화주가 쓰게 하는 거지, 뭐 한 100개, 200개를 다 돌려가지고 주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뭐 해외 파트너 중에 이제 자동, 그러니까 그 운임 디테일이 있잖아요. 패킹 디테일이나 그런 거, 뭐 가로 세로 높이, 무게 이런 거를 다 넣으면은, 시스템에 넣으면 한 30초에서 1분을 이렇게 돌리면 운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운임을 안 물어봐도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로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 프랑스에 있는 파트너 어떤 회사 있는데, 많이 쓰시는 회사일 거예요. 그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항공 수입 같은 경우,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 운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돌리면 나오더라고요. 안 되는 건 있어요. 보니까 DAP, DDP로 여기서 수출 나가는 거랑 그런 건 안 되는데, 일단은 그런 거는 굉장히 알아보기 편하죠. 그냥 돌려서 넣으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 드는 의문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시스템으로 디테일을 넣은 다음에 받는 운임이 과연 바텀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려서 나오는 운임은 일정 부분의 마진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편리성 때문에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플랫폼이나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가장 싼 건 어쨌든 뭐 너무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지만 지금 뭐 코딩 영업사원 쫙가지고 받는 게 가장 싸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더 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지만 플랫폼이나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가 결코 싸지는 않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쪽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광고의 영역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회사가 이런 걸 하고 그런 걸로 이제 화주사를 유치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 플랫폼 자체가 광고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한다. 그런 거고,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랫폼이랑 비슷한 포맷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포딩 회사들이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랑 계약된 일부 제한된 몇몇 포딩 회사들에서 운임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상황이라서 뭐 플랫폼이나 가격 비교 사이트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글쎄 뭐 효용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담당자분들이 이제 하주사에서 수주 수입 업체들에서 연락이 오면은 전화를 한다는 건 바로바로 뭔가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궁금한 게 있고 그분들도 바쁘니까 수주 수입 업무 하시기 바쁘니까. 근데 이제 플랫폼은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채팅 라인이나 이런 1대1 상담이 있지만 결론은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플랫폼에서의 오퍼레이션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시스템으로 IT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견적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쪽 플랫폼이나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물류 플랫폼이나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트래킹이잖아요. 트래킹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트래킹은 지금 현재 포워딩 회사에서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뭐 실시간으로 뭐 누가 그러잖아요. 뭐 농담으로 선장한테 전화해서 지금 베이치 알아봐. 뭐 그런 화제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어느 회사는 안 되고, 어쨌든 플랫폼 회사들도 다 선사해서 거 갖다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게 실시간으로 딱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뭐 포딩 회사 일반 영업사원이나 포딩 회사 오퍼레이션 업무 보는 직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게 더 낫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물류라는 게 워낙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수출 같은 경우 픽업해가지고 항공공항 가져가고 거기서 실리고 그런 거로 무슨 뭐 카메라 찍듯이 생방송 하듯이 보여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트래킹을 해주는 건데 그 트래킹조차도 약간 타임랩이 있는 거죠. 일어난 후에 몇 시간 후에 업데이트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플랫폼에서 해서 마지막으로 또 업데이트 해준다? 그건 실시간이 이미 아닌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오늘 본의 아니게 뭐 플랫폼 회사나 뭐 가격 비교 사이트를 욕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본 있는 현실을 말씀드린 거고, 다만 이제 언젠가는 이런 회사들이 이런 어떤 모드? 이런 메소드가 글쎄 이 바닥에 주류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요즘 뭐 다 AI라고 그래서 뭐 자동으로 뭐 생성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 포딩 업계도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들어올 날이 있겠죠. 다만 이제 워낙 뭐 복잡하다기보다는 이게 뭐 엄청 아시겠지만 엄청 포딩이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변수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적용하기가 쉬운 데가 오히려 법학 쪽이나 의학 쪽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법정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때려낸 다음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대한 양을 외워가지고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적용이 가능한데 포딩은 오히려 전혀 방대하진 않아요. 양은 많지가 않은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AI에 어떻게 때려 박느냐, AI에 어떻게 넣어가지고 도출을 시켜내는 게 그 문제인데 그게 과연 다른 분야처럼 그렇게 될까? 그건 의문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 코딩 회사들이 제일 많이 나간 돈이 당연히 인건비잖아요. 인력이니까 다들. 그걸 줄일 수 있는 건데 그게 과연 언제쯤 되려는지 가능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 이 바닥도 AI나 이런 기술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대체될 날은 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직접 뭐 로봇이나 뭐 인공지능이 가서 할 날이 올까요? 뭐 올 수도 있겠죠. 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예전에 뭐 한창 3D 프린터 얘기 나왔을 때도 뭐 코딩에서도 없어진다 그런 얘기 있었지만 사실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글쎄 어떤 직업군이나 회사들을 완전히 다 그냥 흡수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직업군이나 회사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익을 보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딩에서 영업사원이 사라질까? 글쎄 당분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 얘기한 거는 뭐 플랫폼이랑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서로 상호 보완되는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가서 보거든요. 뭐 HS 코드도 잘 돼 있고 정리돼 있고 뭐 그런 것도 보고 특히 인터페이스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거랑 서로 보완이 되면서 발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큰 회사들은 그거를 많이 광고로 쓰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플랫폼으로 그 수주 수입 회사를 끌어들여서 그게 영업의 어떤 툴이 되는 거죠. 직접 영업사원이 가서 뭐 영업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회사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도 효과도 있고. 그래서 굳이 영업사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영업을 한다. 뭐 그런 식의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은 뭐 두서없이 얘기 또 했는데 플랫폼과 가격 비교 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상 마스크 포워드였습니다. 예.